답변은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 우리 기자님께서 오늘 평소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4차 기자회견인데 사실 그동안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질 않아서 저희 납북자 가족들이 참 마음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바로 석간이기 때문에 이제 2시에 신문이 배포된다 합니다. 그래서 취재는 못 오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지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언론사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명서에도 나왔지만 6.25 이후 즉 납북 어부들 그 납북자 가족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6.25 이후에 납북되신 분들 그 가족 모임에서는 오랫동안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해왔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1인당 위로금으로 가족들에게 4천만 원씩 위로금이 지급이 되고 지금 각종 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에 1순위로 청약이 되도록 그런 경제적 혜택, 여러 가지 의료, 보건, 교육 그런 혜택들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5 때 납북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형평성 위배입니다. 6.25 때 납북되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6.25 이후에 납북되신 분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국회가 예산을 핑계로 너무 많아서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숫자가 너무 많다면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연금 형식으로 달달이 연금을 책정해서 연금을 하게 되면 큰 비용 들지 않는다. 근데 그런 고민과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가 많아서 국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하더라고요. 제가 통일부 관계자하고도 얘기했었고요. 또 국회에도 몇 이제 의원실하고 의논을 할 때에 그런 답변을 받아서 참으로 속이 상하고 답답했었습니다. 연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차별이죠. 명백한 국민차별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납북자 가족들의 인전 명예 회복에 해당하는 보상 문제를 또 여러 가지 보훈 지원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명분,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문재인 정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납북자 가족들을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타 다른 정부와 같이 똑같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사법재판소에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겠습니다. 우리 납북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러한 잘못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의 인권 유린자로 모소당하면 참 불명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의원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다들 뭐 난색을 표하면서 좀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께서 우리 납북자들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법안을 발의하겠다. 근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느냐는 자신은 없지만 자기가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법안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곧 발의가 지금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결산 가운데 국회가 바빠서 일이 좀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전에는 꼭 발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도 우리가 좀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납북자 가족들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도 이를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문제는 당사자들이 안 나서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앞에 나서서 국회도 방문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통일부 장관 면담도 요청해야 되고요. 장관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과 늘 가까이 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납북자 가족들 5천 명의 우리 1차적으로 결정자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면 대통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일심단결해서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그 받을 사람들이 안 나서면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6.25 이후에 납북되셨던 그 어부들, 그 가족들, 그 가족 모임에서는요, 처음에 뭐 정부하고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보상 그런 거 없다라고 뭐 완강하게 거부했었는데 이 납북자 가족들이 국회의원들을 뭐 계속 만나고 각 당 대표들을 계속 만나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심지어는 그 최성영 그 대표님은요 그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 당 대표실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불어넣어 버렸습니다. 자기하고 얘기 안 들어줄 때까지 자기는 안 나갔다고. 돗자리 깔고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박근혜 그때 당대표가 꼭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이 약속을 받아내고서 그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 결과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안 된다고 하던 그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전후 납북 어부들은 지금 다 보상을 받고 또 그 단체가 법정단체로 되어서 정부에서 1년에 약 2억가량 예산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피해자 가족, 납북자 가족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울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을 달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우리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던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운동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기자회견도 열고 집회도 열고 또 국회의원 면담 또 장관 면담 대통령 면담까지 저희가 요청하고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원 가입서가 지금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가입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또한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보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납북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할 때에 꼭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받기로 제가 그냥 장하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기자분 아니시더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참석하신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세요. 궁금하신 거. 예, 우리 기자분 먼저. 예. 유승환의 대표이사라고 하는데요. 예. 2010년도에 이게 진상규명 관련된 법률이 되고 나서 위원회가 진행됐는데 그때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이랑 피임 사항에 대한 문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나중에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위원회법이 만들어질 때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다 그냥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시잖아요. 다들 평범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6.25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뭐 신고받고 조사하고 하라고 할 때 응당하면은 다 이제 보상도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주 한편으로 막 억울한 심정이죠. 충분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고 또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일부 납북자 가족을 대표했던 분들이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1단계로 일단 법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상을 얘기하자는 이제 전략을 취하면서 1차적으로 국회에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그러면 보상은 이제 다음에 요청할 테니 보상은 좀 처음에는 빼자 이런 논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보상 문제는 이제 없고 기타 다른 사업들만 이제 있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일을 보상 문제를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납북자 가족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 그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에 관여하면서 보상 문제를 아마 납북자 가족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 필요 없다. 우리는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명예회복 사업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보상과 지원이 있는 것이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과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요맘때 6.25 납북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지금 6.25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인가요?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폄하하거나 부정하거나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상규명회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기념관도 건립이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위를 보한 것은 그분들의 굉장히 큰 업적이고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미진한 부분, 이 보상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가족들 가운데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저희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추진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이고 우리 납북자 가족들 낙심치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때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보상이 가도록 하면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위로받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저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뒤에 기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 아까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거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피해자별로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대부분 납북자들이 이제 그 젊은 시기에 납북이 많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추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일단은 4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일했을 때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40년간의 그 월급을 달라.
그게 이제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은 그것을 법안에 지금 100% 저희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100% 반영하겠다고 지금 해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뭐 의원이 뭘 하고 싶어도요 국회 그 뭐 법제 그 위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의 의견을 뭐 100% 이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뭐 최소한 절반 20년 최소 20년간 월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되게 이제 무슨 누가 죽거나 다치면은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직업, 그 다음에 받았던 월급 곱하기 그분이 이제 보통 평균 수명까지 아니면 직장 뭐 정년 퇴직까지 사셨던 기간을 곱해서 보상금을 받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계산법을 저희가 이제 실시를 했고 우리 납북자 가족들이 40년 조금 저희가 좀 이제 맥시멈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국민일보 허경구입니다. 윤상현 의원하고 하는 그 법안 하시는 거에서 지금 그 보상 말고는 다른 내용은 또 뭐가 들어가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 그러니까 보상은 위로금이고요. 지원 사업은 우리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뭐 교사가 되고 싶은 분도 교사가 될 수 없었고 경찰관이 되고 싶은 분들도 다 나중에 면접에서 신원조 해보니까 납북자 가족이라는 게 나와서 다 면접 과정에서 다 떨어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중동에 돈 벌러 나가고 싶었는데도 그게 뭐 신원조에 그게 걸려가지고 못 나가게 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나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좀 많이 쓰고 금전적인 것도 많이 손해를 많이 보셨대요. 이거는 국가에 의한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